김두일 칼럼, 김두일 칼럼니스트 페이스북의 그림인데, 이렇게 검찰 개혁과 뭐 조국 투라고 써 있는 이런 그 페이스북의 그림입니다. 한번 보도록 하죠. 예. 김두일 실론, 그 윤석열의 검찰 쿠데타 시즌2 개막이다. 2020년 1월 29일 이 검찰이 송철호 울산시장, 송범기 전 울산부시장, 백원우, 한병도, 박영철 등 3인의 청와대 비서관,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 등 총 13인을 기소한 일이 있었죠. 기소 내용은 울산 지방선거에 개입했다, 이렇게 해서 공직선거법 위반, 직권남용 등으로 청와대를 탈탈 터는 그런 일이 있었죠. 이 하명수사가 뭐냐, 황운하 의원의 말에 따르면 그 울산에서 일어난 어떤 사건 하나를 경찰청에서 울산청으로 수사를 해라 보낸 이런 사건을 윤석열이가 청와대 하명수사라는 이름을 붙여서 이때 쿠데타를 시도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그 김두일 칼럼니스트는, 김두일 대표는 그 당시의 상황을 기소권을 남용한 쿠데타다, 이렇게 정의를 했답니다. 그 앞에도 1년에 검찰들의 쿠데타를 준비하는 사태들이 있었다. 조국 민정수석 시절 유재수 감찰 중단 프레임으로 심지어 구속영장까지 청구해 가면서 권력이 개입했다는 논리를 만들려고 그들이 보기엔 껄끄러운 최강욱 공직비서관도 일단 기소를 하는 그런 쿠데타 시도가 있었다. 그래서 그 윤석열 검찰이 한마디로 무지한 기소작전을 통해 문재인 정부와 권력을 동원해서 부당한 일을 한 것처럼 꾸몄고, 그들에게 부역하는 이 수구 언론들이 충성을 바쳐가며 힘을 실어주는 이런 쿠데타가 계속 윤석열이 취임하자마자, 취임하는 날, 취임장도 받기 전에 정경심 교수 그 밤중에 기소하는 그런 게 지금 윤석열은 검찰총장이 임명장도 받기 전에 그런 쿠데타를 계속 시도해 왔다, 그렇습니다. 그저 여기에 부역하는 언론들이 충성을 바쳐가며 힘을 실어주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들 기득권이자 반개혁 세력들의 목적은 당시 윤석열이가 의도했던 것은 참 끔찍한 일입니다. 여러 번 말씀드려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정말 끔찍한 일이다. 그 당시에 윤석열이가 검찰총장 임명장도 받기 전부터 의도했던 그런 쿠데타의 목적은 4.15 총선에서 여당이 패배하도록 만드는 것이고, 결국 문재인 대통령 탄핵 유도하는 거죠. 지난 8월 15일을 기점으로 이네들은 다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4.15 총선에서 민주당을 패배시키고, 그리고 8.15 이 강화문에 모여가지고 뭐 1,000만 명이 모여서 탄핵, 우리가 2016년도 때 했던 그런 탄핵 집회를 해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을 탄핵시키자. 이렇게 하면은 민주당이 의석이 적고 국당이 의석이 많을 그런 상황이면 굉장히 흔들린다. 그래서 박근혜를 우리가 탄핵시켰듯이 그런 문재인 대통령을 탄핵으로 가자, 이런 목적을 가지고 이미 윤석열이는 이 중앙지검에서 이명박을 수사할 때부터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었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들 그 상식선으로 총선을 2개월 반 앞두고 정부 여당 관계자들을 무더기로 그렇게 요란하게 기소하는 건 당시 선거에 개입하려는 의도 말고는 다른 어떤 것도 떠오르지 않는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실제 진보 진영의 지식이라 평가받던 기자들, 교수들은 이 기소를 통해 유지가 나오면
문재인 대통령은 탄핵돼야 한다는 황당을 주장을 했죠. 그 당시도. 법관 출신의 모 로스쿨 교수는 지난 박근혜 탄핵이 가능했던 것은 검찰의 기소 때문이라는 해괴한 논리까지 이렇게 펼치면서 이후 윤석열과 안철수가 후보로 등장해서 어쩌고 저쩌고 하는 글은 그 당시에 쓴 글이 있답니다. 어떤 교수가 이런 시나리오를 쓴 그런 글도 있다. 이렇게 지금 쿠데타를 했는데 저희가 쿠데타 시즌2 개막이라고 쓴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검찰 쿠데타의 활용 점정은 유시민을 금융번지자로 만드는 것이고, 그래서 신라젠으로 유시민을 엮어 기소하려 했다. 한동훈과 이동재의 검언 요청을 통해서 그 사실이 밝혀지지 않았다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었다 그렇죠. 그래서 유시민은 친노진영의 정치적 지주라는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다. 만약 당시에 그 작전이 성공해서 국민번지로 엮어 기소했다면 4.15 총선은 지금과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을 것이라 생각해보면 아찔한 순간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 쿠데타는 실패했다. 검언유착 제보자와 MBC 활약으로 밝혀졌고, 문재인 대통령은 전세계 코로나 팬데믹 상황으로 안정적인 방역을 하면서 국민들의 신뢰를 얻었으며, 민주당은 시스템 공천을 하며 최선을 다했고 결과적으로 선거도 압승했다. 사실은 능력과 노력 그리고 운까지 따른 결과라 할 수 있다. 이번은 김두일 대표는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래서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여기서부터가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해나가야 될까? 과연 어떻게 해야 검찰개혁이 되고 윤석열의 쿠데타를 막아서 이 윤석열을 사퇴를 넘어서는 퇴진까지 시킬 수 있을까? 이 부분이 지금 관건이죠. 과연 이게 어떻게 그런 상황이 올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 내용을 우선 정리해보죠. 우리가 지금 현재 윤석열 쿠데타 시즌2라고 하는 그 이유가 뭔지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보자. 첫 번째, 탈원전과 에너지 전환은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고 정책으로 실천 중이다. 노진 월성 1호기는 안전과 이 정책의 실천을 위해서 폐쇄되었다. 그렇죠. 안전을 위해서 이 월성 1호기 폐쇄는 박근혜 정부 때부터 계속 논란이 되었던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두 번째, 국힘당이야 자신들의 정치개혁 목적을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 하는 정당이고, 문재인 정부의 모든 것을 반대하는 것이 그들의 사명이라고 생각하는 무리들이니 월성 1호기 폐쇄에 대해 검찰 고발을 했다. 사실 국힘당의 행동은 상수에 해당한다. 이번에도 늘 하는 정치 공세를 한 것이라는 의미다. 국당이 정치 공세로 탈원전에 관련해서 검찰에 고발을 했다. 셋째, 문제는 감사원에서 수사 의뢰도 하는 야당의 정치적 공세에 해당하는 이 사건에 대해 윤석열 검찰은 작년 8월 29일 조국 일가에 대해 압수수색을 시작한 것처럼 이번 1월 5일 정부를 상대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수사를 한 것이다. 이게 바로 대통령이 진행하고 있는 이런 그렇죠. 대통령이 진행하고 있는 정책에 대해서 윤석열이가 그 검찰에 칼을 들이대고 하는 거는 쿠데타다. 그래서 지금 쿠데타 시즌2가 시작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네 번째는 그 시점이 하필 윤석열이 대전지검을 방문한 그 손가락 하트를 하고 난 직후다. 돌이켜보면 유시민을 신라젠으로 엮으려는 녹취도 한동훈이 있는 부산지검을 윤석열이 방문한 시기에 발생한 일이다. 방귀도 자주 뀌면 똥이 나온다는 합리적 의심을 안 할 수 없다.
윤석열이가 부산에 가서 유시민 사장을 조작 수사로 엮으려는 그 한동훈과의 검언 유착이 시작됐고, 이번에는 윤석열이가 대전에 가서 이거 했잖아요. 이거 하고 나니까 바로 뭐가 들어갔냐? 그 원전, 월성 1호기 원전, 감사원에서도 어떤 고발이나 이런 거 하지도 않은, 감사가 다 끝난 그 감사로 끝날 일을 윤석열이가 가서 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김두일 대표는 나는 이러한 일련의 상황을, 여기서 잘 보시면 나는 이러한 일련의 상황을 윤석열의 검찰 구태타 시즌2라고 명명하고 싶다. 사실은 라임 김봉현을 압박해서 여권 인사들만 수사한 것도 검찰 구태타 시즌2의 전초라고 해도 무방할 것 같다. 거슬러 올라가면 추미애 장관 아들의 수사까지도 검찰 구태타 시즌2를 시작하는 그런 시발점이다. 시즌 1 때 유재수 감찰 중단 프레임, 추강욱 기수와 비슷한 패턴이다. 시즌 1에 비해 이번 시즌 2가 더 사악한 것은 문재인 정부의 공약과 정책에 검찰권을 남용해서 정면으로 반기를 들고 나섰기 때문이다. 대통령의 법무장관 인사권에 대한 반기, 무제한 기소작전을 통한 선거 개입에 이어 이번에는 정부의 핵심 정책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를 어떻게 쿠데타라고 하지 않을 수 있을까? 그래서 예언 하나 해볼까 한다. 이분이 뭐 예언이라 할까 분석이라 할까 이걸 지금 합니다. 은행 잔고 위조로 기소된 장모야 이미 재판을 진행 중이니 이 내용이 지금 제 귀에도 들려왔어요. 잘 한번 여러분들도 분석해 보세요. 김건희와 장모에 대해 추가적인 수사를 진행할 것이다. 최대한 요란하게 수사하는 모습을 부역 언론들을 통해 보여주고 어쩌면 구속영장까지 청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얘기가 뭐냐? 윤석열이가 처와 장모를 구속 그 영장까지 청구하는 수사를 하면서 봐라, 나는 우리 가족도 이렇게 수사를 한다. 이걸 보여주고 쿠데타를 계속 진행시킬 거다. 엊그제 노덕봉 대표가 나한테 이런 얘기 하더래요. 윤석열이 처와 장모도 다 구속시키고 그리고 수사 제대로 하고 대선에 나온다. 이게 가능할까요? 정치인은요,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정치인들이 죄를 짓고 검찰에 가서 부정을 하고 또 구속영장이 청구돼서 구속 실질 심사를 받으러 갈 때도 부정을 해요. 나 억울하다. 그런데 정치인들은, 여러분들 정치인들이 나 마누라 장모 모르고 이렇게 뒷배 봐주고 했습니다, 이렇다고 용서할 것 같아요. 정치계에는 잘못했다 인정하면 사퇴해라, 사퇴하고 나면 감옥 가라, 그냥 놔두지 않아요. 지금 이 얘기하는 김두일 대표도 노덕봉 대표가 얘기했듯이 윤석열 처와 장모를 철저히 수사해서 죄를 드러내고, 윤석열이가 나는 몰라서 그랬어, 나는 장모와 마누라가 그러는 줄 몰랐으니까 난 아무 죄 없어, 이렇게 변명을 하고 정치를 계속하겠다. 그건 정치계에는 용납되지 않는 겁니다. 정치계에서는 잘못 있으면 물러나와, 물러나고 나면 죄가 있으면 구속해, 이게 아주 냉혹합니다. 이런 분석은 맞지 않는 거고. 그렇죠. 하여튼 김두일 대표 얘기는 나는 가족도 철저하게 원칙에 수사하는 검사이니 정부도 당연히 내 수사 원칙에 따라야 한다, 이렇게 할 거다. 그래서 어떤 그런 걸 하겠다. 고육계를 쓰겠다. 내 살을 도려내고 문재인 정부를 향한 검찰 쿠데타를
지속하겠다. 가능할까요? 저는 가능하지 않다고 봐요. 윤석열 가족의 그 어떤 수사에서 지금 죄는 분명히 드러납니다. 이번 의정부에서 진행되는 장모 재판만 보더라도 검사가 쩔쩔매는 상황인데, 윤석열이가 자신은 관련이 없다 이렇게 해서 그게 통하더라도 사실은 윤석열도 공범인데 나는 몰랐다, 나는 결혼 전에 일었던 일이다, 이렇게 해서 문석열이가 그 자신은 관련 없다고 구구절절 별명을 해대도 장모나 마누라가 죄가 드러나면 이 사람은 올 때 갈 데 없는 그런 처지가 될 거다. 그래서 지금 윤석열이가 이런 고육계를 만들려고 하는 것 같다. 이게 누구 생각이냐? 윤석열 혼자 생각하는 게 아니라 윤석열 뒤에는 지금 검찰 쿠데타를 부추기고 문재인 정부를 붕괴시키기 위한 어마어마한 세력들이 있다. 누구냐? 여러분 짐작이 갈 거예요. 뭐 대형 교회들, 기독교라고 부르기도 부끄러운 개독교라고 불리는 일부 대형 교회들이나 이런 교회들 많이 있죠. 그리고 지금 돈 많은 숙골 재벌들도 많이 있죠. 뭐 검찰은 물론 이런 사람들이 윤석열을 뒤에서 조정을 한다. 뭐 쉽게 말해서 윤석열이가 조선일보 사장도 만나고 저기도 만나잖아요. 중앙일보 사장도 만나는 이런 상황인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윤석열이는 머리가 없지만 윤석열을 뒤에서 조정하는 사람들이 있다. 일부 사람들은 윤석열을 대선 주자로 만들어서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만들자는 얘기하는 정치인들도 있는데, 그런 정치인들이 붙어가지고 윤석열을 조언이 아니라 조정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1차 쿠데타에서 무기로 사용된 무제한 기소작전도 그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다. 뭐 채널의 언론부터 시작해서 온갖 적폐 기득권 세력들이 윤석열을 어떤 뒤에서 조정해가지고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입장에서도 시간이 흐를수록 법무부 감찰과 공수처 출범 후 이루 수사 대상이 될 거라는 압박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 전에 무언가 해야 된다는 부담이 있다. 그래서 쓸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써서 올인을 하고 있다. 지금 윤석열은 오고 갈 데가 없죠. 윤석열이가 저러고 있는 거 얼마나 창피할 거예요, 사람 같으면. 근데 올 데 갈 데 없어. 지금 윤석열이 검찰총장 그만두면 알다시피 엊그저께 그 주호영 국당 원내대표나 김종인 국당 비대위원장도 윤석열은 안 돼, 필요 없어, 확실하게 얘기했잖아요. 응? 그렇죠? 그래서 꽃분이님 정확한 방송입니다. 이거 윤석열이가 쿠데타 일으킨 거, 윤석열의 저와 장모가 정확한 비리를 저질렀고 윤석열이가 지 선배 검사 여자 꿰차고 그 줄리라고 불리는 여자하고 결혼하고, 이거 정확한 팩트고 정확한 방송이고 증거가 있으니까 잘 들어보세요. 윤석열이가 대권주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얼마나 추악한 짓을 해온 잔지. 그래요. 그래서 그런데 윤석열이가 처와 장모를 희생시켜서 자기가 빠져나갈 할 때 윤석열 마누라 김건희가 그냥 있을 거냐? 그 사악한 사기꾼이 자기가 감옥 가게 생겼는데 너 죽고 나 죽자. 그렇죠. 그래서 재산 때문에 유장을 이혼을 했다가 진짜 이혼으로 바꾸는 일은 흔한 일이고, 평생 재물에 대한 욕망이 누구보다 강하고 사업 파트너와는 반드시 분쟁하면 반드시 감옥에 보내는
산전수전 다걷건 김건희가 이런 보장 없는 약속을 믿을 것 같지 않다. 이번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김건희가 윤석열의 조정받는 게 아니라 윤석열이가 김건희의 줄리의 조정을 받는 이런 상황에서 모르겠습니다. 윤석열을 뒤에서 조정하는 무시무시한 이런 세력들이 김건희까지 압박을 하면은 김건희가 가능하겠지만 윤석열이 그렇게 한다면 그건 가능치 않을 것 같다. 김건희가 약속을 믿을 것 같지 않다. 이렇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그들의 가족이라기보다는 파트너에 가깝고 서로 약점을 틀어주고 있는 형태라 쉽게 배신하기 어려울 것이다. 평평한 균형추가 어느 한쪽으로 기우는 순간 그것도 장담하기는 어렵겠지만 말이다. 자, 이제 결론을 보겠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검찰 쿠데타 시즌2에 돌입한 현 시점에서 정부 여당은 정신 바짝 차려야 한다. 이게 오늘 하고 싶은 얘기입니다. 정부와 여당 정신 바짝 차려야 한다. 아차하면 벼랑 끝으로 떨어진다. 다행히 민주당에서는 이낙연 대표, 김태년 원내대표, 김남우 의원 등이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는 것을 보아 긴장을 하고 있는 것 같다. 말뿐 아니라 여기서 중요합니다. 액션도 펼치길 바란다. 어저께 내가 고민정 의원 얘기했는데 페이스북에다가 몇 줄 쓰는 거요. 검찰 나도 어떻게 당할 것 같다.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액션, 직접 소통관에 가서 윤석열을 직격하는 윤석열의 비리, 그 어떤 증거들 달라면 우리가 드릴 테니까 이거 증거 펼쳐놓고 기자회견 좀 하세요. 왜 안 하는지 모르겠어. 이분도 그랬잖아요. 말뿐 아니라 그런 어떤 페이스북에 몇 줄 적어가지고 어떤 언론에 나게 만드는 이런 언론 플레이 하시지 말고 직접 기자들 앞에 소통관에 와가지고 액션을 펼쳐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민주당 의원들 뒤에 숨어서 페이스북 몇 줄 가지고 책임 다했다 생각 마세요. 오늘 저희는 어디 가냐? 호사카 유지 교수지 경호하러 갑니다. 오늘 2시에 세종대학교 앞에서 호사카 교수를 협박하는 이런 인간들이 무리들이 있다 해서 갑니다. 그래서 지금 말뿐 아니라 액션을 펼쳐라. 페이스북에 글 몇 줄 쓴다고 윤석열이 눈 하나 깜빡하지 않는다. 지난번 국정감사에서도 정말 윤석열 공격이 굉장히 미진했다 저는 보는 사람인데, 그저 김두일 대표 말뿐 아니라 그 페이스북에 글 쓰면 행동을 해라. 액션을 펼쳐라. 앞차기 뒤차기 돌려차기 이걸 해라 이 얘기입니다. 페이스북에 글 몇 줄 쓰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 어린애도 쓸 수 있어. 페이스북에 글 쓰는 건. 여러분들은, 민주당 의원들은 국민들이 뽑아준 면책 의원이기 때문에 우리를 대표하고 면책 특권도 있어요. 소탕관에서 기자회견하면 면책 특권에 제의되고 걸릴 수 있다면 각 운영이 들어가서 장관을 상대로, 국무총리를 상대로 좀 질의하면서 그렇습니다. 정치라는 게 뭐냐? 정치는 천동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다. 천동을 하려면 뭘 펼쳐야 되냐? 액션을 펼쳐서 해야 됩니다. 우리 BNK님 끝까지 화이팅하고 끝까지 갑시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해서 액션을 펼치기 바란다. 또한 추미애 법무부장, 이 얘기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고군분투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윤석열 일당의 쿠데타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도 좀 더 강도 높은 조치를 고민해야 할 시점 아닌가. 이게 무슨 말이냐. 이제는 민주당에서도 해임 얘기도 나오는데 이 인간 해임해 버려야 되는 거 아니냐. 지금 여러분 국회의원들이 추미애 장관이 저렇게 고군분투하고 있는데 팔 벗고 이렇게 소매 걷어붙이고 나서서 같이 도와주는 의원 눈에 띄입니까?
안 보이죠. 그래서 좀 더 강도 높은 조치를 정부도 좀 취해라. 우리가 답답하죠. 왜 저렇게 저 인간 하찮은 검찰총장 하나 때문에 우리가 이 고민을 하고 날마다 제가 이 소리를 지르고 이래야 되는지. 세상에 할 일이 많고 세상은 넓은데 지금 미국 대통령도 바뀌고 종전선언도 해야 되는데 왜 그 하찮은 저 잡놈 폐류나 사기꾼 조폭 윤석열 때문에 속을 썩혀야 되는지. 이 에너지가 얼마나 우리가 낭비돼서 돈으로 따지면 수십조의 어떤 그런 낭비가 있었다. 우리 촛불 시민들이 길거리 나가서 버린 시간만 해도 얼마나 많고, 윤석열이 없었다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이거죠. 지금 1년 동안 이러는데 이제 여기 봤듯이 정부 차원에서도 좀 강도 높은 조치를 고민해야 되지 않냐. 왜 우리 촛불 시민들을 이렇게 말려 죽이냐. 응? 할 일이 많은데 지금 보선 준비도 해야 되고 대선도 가야 되고 하는데, 응? 여러분 은키님 안 그러세요? 왜 우리가 윤석열 그 사기꾼 인간 하나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부터입니다. 여러분들의 힘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가겠습니다. 오늘 결론은 이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이런 행동을 하기 위해서는 여론이 중요하다. 어떤 여론이냐. 검찰에 부역하는 언론 따위 말고 진짜 여론 말이다. 진짜 여론. 진짜 여론, 여러분들의 얘기하는 이런 여론. 응? 검찰과 국당 부역 언론들에게 검찰과 국당 부역 언론들에게 부안해동하지 말고 정확한 실체적 진실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응? 기득권 반개혁 세력들의 쿠데타를 막기 위한 목소리를 힘차게 내야 한다. 마지막 이 대목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과거에 총과 탱크로 쿠데타를 일으켰던 세력들은 지금은 법비들을 동원해 쿠데타를 시도하고 있는 중이다. 깨어있는 시민들의 감시와 응원이 없으면 불리한 싸움이다. 지치지 말고 응원하자.